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차경천 교수입니다. 오늘 코피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연 소비 통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해 왔는데요. 최근의 시대는 이렇게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의존하는 추세로 기업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각 전문가라고 해도 수요의 요인, 수요의 원인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섞이면 그것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하고 그 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주마다 16주 앞을 17,000개 상품을 예측을 하면서 공장의 생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른 제가 경험한 여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주 단위로 그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일 먼저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쉽게 분석할 수 있게끔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요. 코피스도 우리나라의 공연 시장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잘 정리해서 분석하는 사람,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피스의 데이터도 기업들이 기업의 생산 계획,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하고 있는 것처럼 통계적인 분석들을 잘 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측 오차는 생기게 됐는데 그 예측이 왜 오차가 생겼는지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코피스의 데이터로부터 우리나라 공연 예술 시장에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피스에서 저장하고 있고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종속 변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공연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뮤지컬이 몇 건 있었어. 이런 거죠. 이 공연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공연 예술을 하고 공연하고 마케팅하는 기획자들의 의지 또는 투자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매수인데요. 예매수는 실제 이 공연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시도, 트라이얼, 소비의 횟수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연예술 시장의 규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코피스에서 제공하는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 각각들을 잘 분석하는 것은 투자자인 기획사들, 공연 주체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한 예매수나 매출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객들의 트렌드, 소비 경향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변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피스에서 제공하는 그 종속 변수인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 이 세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 변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추세인데요. 요즘에 MZ세대 젊은이들은 뮤지컬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어.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안에서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좋겠죠. 또 2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2월 효과는 지난달에 지난 분기에 수요가 많았던 공연은 또는 장르는 이번 달에도 높을 거야 라고 하는 소비의 관성을 뜻합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방학 때 학생들이 비로소 공연을 오는 수가 많아. 그러면 방학이 끼어 있는 분기는 수요가 높고 그렇지 않은 분기는 수요가 낮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소비의 심리라든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이런 것들이 공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을 분석을 해서 코로나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연 예술의 예매 수, 그들이 구입하는 티켓의 양으로 만들어지는 매출액을 얼마만큼 축소시켰는지, 감소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코오피스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더불어 함께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코오피스는 제가 분기별로 정리를 해보면 8개 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의 데이터를 코오피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분석하고 있는 코오피스의 분기별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을 장르별로 이렇게 코오피스에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우리 공연 예술 쪽에서는 뮤지컬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뮤지컬만 공연으로 볼 수 없고 연극이나 무용, 국악도 마찬가지 우리의 중요한 문화의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 공연에 코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주요한 변수들인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을 어떻게 장르별로 분석을 하면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요의 원인들과 결부지어서 공연예술 시장을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통계적인 기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8분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계량경제학 또는 예측 전문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통계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데이터 8개가 있는 시계열을 분석하려고 하자고 하면 아무도 분석하지 않을 겁니다. 통계적인 특성이 분석에 요구되는 거면 30개는 있어야지 50개는 있어야지 그런 주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간 경험했던 예측의 상황에서는 기업은 데이터가 없어도 예측을 해야 되고 오히려 사업의 초기에 예측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의 통계학적인 또는 계량경제학적인 요구되는 샘플의 숫자 8개 분기로는 터무니없는 작은 숫자지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아직 개발 중이지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아까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요 경제 지표들을 찾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 문화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락, 스포츠, 문화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증감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이란 데이터가 있고요.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들 또한 있고 무엇보다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란 데이터들을 참고로 제가 이 8개 포인트의 데이터를 적합시키는 통계적 모형을 만드는데 시도를 한 경제 지표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코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종속 변수인 공연수, 예매수, 매출액 이것을 잘 설명하는 어떤 통계적인 모형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모형이 어떤 모형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형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별 데이터인데 이왕이면 8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8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겠다. 그러려고 보면 어저스 R 스퀘어 같은 것들이 적합력으로 높아야 될 것이다. 또한 경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를 설명할 건데 그것이 상식과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가계 지출이 높았을 때 공연의 수요가 높게 통계적인 모형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분기적인 특성으로는 4분기에 방학이 끼어 있어서 방학 수요, 연말 수요들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공연 시장이 축소가 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알아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보시다시피 공연 시장 중에 뮤지컬과 연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 뮤지컬과 연극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속 변수 중에 공연수 모형을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모형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 모형은 우리 데이터 8개밖에 없으니까 변수를 쓰고 싶어도 몇 개 못 써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문화비 지출, 4분기의 특성,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모형을 시도를 한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이를테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었다. 그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더미 변수로 0과 1로 구분하는 더미 변수, 가변수를 써서 코로나의 효과를 잡았고요. 분기는 4분기만 1인 변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코로나의 영향이 승산적으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전체 코로나의 영향이 앞에 있는 문화비 지출과 4분기의 영향을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멀티플리커티브한 승산적인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매수와 매출액 모형은 경제 성장률 대비 민간 소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제가 시도를 해본 지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제가 좋아졌는데 민간 소비도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거야. 그런데 둘 중 하나가 감소하면 공연 소비가 감소할 거야. 마지막으로 둘 다 마이너스면 우리 이러잖아요. 경제도 안 좋아. 그리고 소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역선택으로 공연이라도 보자. 혹시 이런 것들이 설명력을 가질까라고 제가 시도를 해본 결과입니다. 아직 완벽한 결과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 포인트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금부터 코피스의 데이터가 2년, 앞으로 3년, 4년 늘어날 때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시도해 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공연수 분석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지출액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이렇게 제가 붙여놨는데 그 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 지출이 높을 때에 각 장르별로 공연수가 많이 있었다. 공연이 많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수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수가 통계적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복합 정도만 공연수가 46.3% 정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어저스 R 스퀘어가 8개 포인트에 대한 적합률인데 저 모형의 적합률인데 많게는 94%, 적게는 50% 정도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뮤지컬과 연극의 공연수를 실제 8포인트를 제가 만든 모형으로 적합한 피팅한 값이 녹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실제 값이고요. 녹색이 제가 만든 모형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오차인데 그 오차를 줄이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맞는 접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매수 분석 결과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 성장률 대비 소비 증감률이라는 변수가 예매수를 잘 설명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4분기에 수요 같은 것 올라가는 것 보실 수 있고, 코로나의 영향을 옆에 보시면 디코비드라고 말씀드리는 항목에 보시면 복합의 경우에 예매수가 약 코로나로 인해서 90% 축소된 거, 감소된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극과 뮤지컬의 경우에는 약 64%, 60% 시장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역시 대부분의 장르에서 수요가 올라간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이것들을 모형해서 설명하는 어저스 R스퀘어가 0.99부터 0.87까지 이렇게 높은 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대비 소비 증감률이라는 것이 높으면 이 결과에서는 아직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르에서 예매수가 증가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모형에서 적합시킨 뮤지컬과 연극의 예매수에 적합한 정도입니다. 보시면 빨간 값과 녹색의 값이 거의 근접하게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뮤지컬과 연극의 매출에 대한 모형 적합 결과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가지는 의미는 시장의 규모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형의 분석 결과 경제 성장률 대비 소비 증감률에 역시 연극과 뮤지컬, 무용, 국악뿐만 아니라 역시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소비 증감이 높을 때 이런 매출액이 공연 티켓의 판매량으로 인한 매출액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4분기에 매출액이 높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했고,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 21년에 매출액의 감소된 비율이 이를테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59%, 뮤지컬은 43%, 복합 경우에는 84% 이렇게 감소된 것들을 통계적인 모형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저스 R스퀘어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개의 시계열 포인트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부족한 성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피스가 출시돼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2년 데이터라고 보면 8분기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4분기에 수요가 늘더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각 장르별로 수요가 떨어졌더라, 그리고 지출과 경제 성장률 대비 소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변수, 경제 변수를 빗대어서 이런 공연의 수요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뮤지컬과 연극의 매출액에 대한 피팅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인 분석을 잘 하면 그 다음에는 예측이 문제인데요. 분석을 잘 해내야 예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8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시도하고 있는 모형에는 장기적인 시간의 추세, 트렌드, 2월 효과 이런 것들을 아직 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코피스의 데이터가 더 쌓이고 1년, 2년이 되고 나서 충분히 통계적인 것들을 좋은 성질들을 확보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좋은 시장을 읽어내는 좋은 기회들이 코피스를 통해서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측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변수들의 미래값을 알아야
예측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들은 주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들도 향후에 데이터가 좀 더 쌓이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의 효과들을 검증하고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피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의 근간이 되고 백본이 돼서 이를 통해서 많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마케터들, 기획자들의 사업의 기회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런 데이터 서비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